자, 우리 보자. 122쪽.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준법의식.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웬만한 거 어려운 거 다 했어요. 근데 꼭 얘기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내용을 일단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해했으면은 교과서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라고. 알겠지? 자,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준법의식. 여기 읽으면 돼요, 그냥. 다음은 그 자료 해설에 공동선의 의미가 있죠. 공동선의 의미. 요거 한번 좀 챙겨주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긴 넘어갈 거예요, 그냥. 보시라고. 근데 꼭 읽어봐, 교과서 한 번씩은. 자, 넘어가서 123도 의미가 없고요. 124쪽 시민 참여. 자, 정의와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우리 시민 참여 좀 뭐지? 시민 참여. 시민 참여.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은 지들 멋대로 하니까. 멋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안 되면은 국가 권력이 남용된다야. 아무렇게나 막 써버린다고. 그럼 누가 피해봐요? 국민이 피해보죠. 우리 기본권 보장이 안 돼요, 제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대의제가 뭐냐면은, 대의제는 간접 민주주의를 말해요. 간접 민주주의. 오늘날에 전부 다 우리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달성하고 있잖아. 우리가 직접 정치하는 게 아니라고. 맡겨놨잖아요. 맡겼다고. 맡겼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점이 있어. 뭐 국가의 정책, 뭐 법률 포함해서 이거하고 국민의 뜻, 국민의 의사가 100% 일치하는 건 불가능해요. 직접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만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비슷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즉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야. 참여해야 국가에서 우리를 신경 쓰지 않겠니? 참여하지 않으면 신경 안 쓰겠죠. 그치? 그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예요. 혹은 투표 같은 거. 즉 이거조차 제대로 안 된다면은 이거는 국민 주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선거라도 제대로 해야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신경이라 쓰지 않겠니? 선거하지 않은 국민은 쟤네들이 개 돼지 취급할 게 안 해. 개 돼지로 본다고. 진짜로. 선거라도 해줘야 제대로 신경을 쓰겠죠. 그래야 그 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투표율이 높아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많구나 라고 느낄 거고, 그래야 신경 많이 쓰겠죠. 투표조차 제대로 안 하면 신경이나 쓰겠니? 됐죠? 이런 것들. 이 외에도 뭐 이익집단에 참여한다, 또는 뭐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참여한다, 혹은 뭐 1인 시위, 집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는 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선거다. 이건 개인적인 참여죠. 개인의 참여잖아, 개인. 집단적인 참여는 아니고. 그치? 자, 요 정도로 보면 돼요. 요 정도로. 선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잘 봐주시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가가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고 도저히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즉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 이럴 경우에 마지막에 방법으로 실시하는 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일단 시민 불복종의 뜻은
특정한 정책이나 법이 심각하게 정의를 위협한 거야. 아주 부정의한 거지. 그러니까 특정 정책이나 법이 부정의한 상태야. 이게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특정 정책이나 법을 변형, 즉 변화나 개혁, 아이고 변자야 이거. 변화와 개혁을 목적으로, 변혁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시민불복종이야.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일단은 위법이에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당하거나 부정의하거나 정당성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정의로운 거죠. 그치? 정당성은 있다야. 그치?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거니까. 이 시민불복종이 근데 정당성을 갖추려면은 책에 나온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 첫 번째 뭐라 나와 있어? 공익성. 두 번째 뭐 나와 있어요? 비폭력성. 세 번째 뭐 나와 있니? 처벌 감수. 네 번째 뭐 나와 있어요? 최후의 수단.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야. 됐지? 자, 하나씩. 공익성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비폭력성, 말 그대로 폭력성을 담지 않는다야. 됐죠? 폭력이 나타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해요. 그치? 이게 중요해. 처벌을 감수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뭐라 하는지 보니까 위법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참여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우리는 법 질서는 존중한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복종하는 대상은 이 나라 전체에 대해서 불복종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 질서를 깨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질서를 위반하는 특정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그걸 바꾸자야. 전체적인 법 질서를 깨자가 아니야. 이건 시민혁명이야. 전체적인 법 질서를 바꾸는 건 시민혁명인 거고 시민불복종은 시민혁명이 아니에요. 지금. 됐지? 그래서 처벌 감수의 의미는 전체적인 법 질서를 뭐 하겠다?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전체적인 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처벌 감수. 책에서는 위법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참여 의사가 있다. 즉 우리는 그만큼 떳떳하다야. 쪽팔림이 없다예요. 정당성이 있다. 그 뜻이에요. 됐지? 최후의 수단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도원하고 그래도 안 될 때예요. 즉 마지막이야. 이 의미는 사실 뭔지 아니? 만약 시민 불복종조차 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조차도 통하지 않을 만큼 완전 썩어버린 나라야.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그래도 어지간히 정의로운 나라에서나 통해요. 앵간히 정의로움이 있어야 돼. 즉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어느 정도는 보장된 나라에서 불복종도 통할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부정의한 나라라면은 이거 못해요. 북한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한다고. 우리나라는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권리는 다 보장돼 있으니까. 다만 부분에 심각하게 정의를 훼손하는 것들이 있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하는 건데 이 4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할 것이고 이거 아마 주관식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알아두시고. 자, 됐죠? 자, 이 시민 불복종 4가지 요건 꼭 알아도 이거 말고 더 있긴 해요. 더 있어요. 근데 고1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이만큼만 해도 돼. 자, 어떻게 문제 나올 수 있냐면은 126쪽에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시민 불복종이 있지. 여기에서 보면은 간디의 소금법 거부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사례야.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냐야 지금. 됐죠? 예를 들어 그 자료 1번에서 중간에 보면은 맨 밑에 간디 해안에 도착한 간디 일행은 소금을 직접 채취하는 불법 행동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 처벌을 뭐 한 거니? 받아들였죠. 도망가지 않았잖아. 처벌 감수.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소금법에 따른 세금 부담은 농민에게 큰 부담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등한 입장에서 회담하길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3월 11일 아슈람에 있는 동료들과 소금법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실천할 것이며 수만 명의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알렸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즉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야. 최후의 수단이죠. 그치? 그리고 뭐 했니? 걸었어요. 소금 행진을 한 거야. 행진. 비폭력적이잖아. 이게 간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아니죠. 사회 전체를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 불복종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거고. 맞지? 알아두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요건들이 드러나 있는가를. 자, 127쪽에도 있잖아.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을 선언해서 뭐 마틴 루서 킹의 흑인 인권 운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됐지? 밑에 종합 문제 나와 있지. 그죠? 특히 2번 문제. 1, 2의 사례가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는 판단해 보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써보세요. 문제가 그대로 내도 돼요. 자, 두 사례 모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즉 공익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폭력적인 방법을 했고 다른 거를 다 해봤으나 안 됐으니까 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처벌을 감수했다야. 이런 요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지. 됐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128쪽 내용을 보겠죠? 사회적 소수자. 일단은 그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알아둘 것.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알아둘 것. 사회적 소수자는 쉽게 말하면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스스로 차별을 받고 있음도 알아요. 그리고 그들끼리 연대감이 강해. 똘똘 뭉쳐있는 상태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 불러요. 즉 남들과는 다른 어떤 신체적 혹은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남들과는 다른. 이걸 이유로 차별을 분명히 받아. 근데 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차별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어. 알아요, 스스로. 됐지? 그리고 이들끼리 연대 의식이 강하다야. 똘똘 뭉쳐 있다고. 이런 거를 집합적 정체성이라 불러요. 됐지? 이런 경우를, 이런 조건들을 갖췄으면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라 불러.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소수의 의미는 요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즉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소수자의 의미는 요 뜻이야. 요 뜻.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 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남아공은 흑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이에요. 그럼 이 사회에서는 숫자가 많아.
다수의 흑인들이 뭐라는 거야? 현재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숫자가 많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숫자가 적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숫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차별을 받고 있다, 없다의 문제고. 됐니? 그리고 예를 들어 이 흑인들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다 사회적 소수자니? 아니잖아. 어느 사회에서는 주류 세력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의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지. 그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요 특징을 먼저 알아두면 돼요. 됐지? 써있잖아.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기 쉽고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연대감이 매우 강하다야. 됐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뭐 교통약자 있잖아. 교통약자. 그치? 이런 것도 사회적 소수자라 부를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사회적 약자랑은 조금 달라요. 사회적 약자는 우리 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반드시 차별을 받는다는 보장은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랑 사회적 소수자랑 조금 달라. 거의 비슷한데. 됐지? 자, 129쪽에 여러 사례들이 나와 있죠? 여러 사례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이런 것들은 뭐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간다. 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 이거 외워야 돼. 어떤 거?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개명 외우세요. 그 130쪽 밑에 있는 거. 됐지?